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이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는 한자로는 무성하다, 우거지다라는 의미예요. 무성하고 우거진 것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는 땅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보면 지금까지 양운동의 단계로 갑을병정까지 배웠습니다. 뒤에 배울 것이 음운동인 경신임계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틀린 두 운동의 중간에서 변속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기운동입니다. 만약 무기의 변속운동이 없으면 갑을병정의 양운동은 극단을 달리게 되어 사멸합니다. 그래서 죽지 말라고 우주는 중간에 변속기를 준 겁니다. 그것도 아주 멋진 변속기인 무기 운동을요. 그래서 음양운동은 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고마운 무기네요. 하여튼 말로 설명을 하면 갑을운동은 아주 가파른 상승의 양운동, 평도 꽤 가파른 양운동, 정은 많이 약해진 양운동인데 그것이 무기에 가면 이것이 양인지 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중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단계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한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중간에 멍하게 멈추어진 공간입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바로 운동성이 바뀔 수도 있는 공간이죠. 어디로 바뀔지도 모르는 아주 중간 공간. 그것이 무기의 운동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무는 양운동의 편에 서서 양운동이 올라오는 것을 붙들고 있고 기는 음운동의 편에 서서 양운동이 내려가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 중용, 중간, 중립이라고 키워드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키워드가 중간, 중립, 중용, 중앙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중앙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태생 자체가 너무 양운동이 진행되어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음운동이 진행이 되어도 안 되어야 하는 생존 양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는 아니지만 그 모습 때문에 중립의 입장에서 경청을 잘하고 비밀을 잘 간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써 빠르게 쉽게 결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래 획 가닥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런 모습들이 완고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묵직하게 중앙을 지키고 있으니 완고해 보이기도 하고 재미가 없어 보여 미지근한 모습이 되니 여성의 경우에는 애교를 많이 부리기보다는 미지근한 연애를 잘합니다. 너가 좋으면 나한테 달라붙고 싫으면 말고 난 항상 그 자리야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밀당에 세련미가 없습니다. 왜 무기 단계가 토일까요? 그것은 지탱하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음양운동이 중립을 지키도록 지탱을 하기 때문에 토라고 한 겁니다. 토는 사람 서 있는 땅이 되어 사람을 지탱하고 적이 못 들어오게 성벽이 되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고 담벼락이 되기도 하고 물이 못 들어오게 댐이 되어 지탱을 합니다.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합니다. 즉 양기를 지탱하는 것인데 이것이 토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농사꾼 중에 토가 많으면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보면 양기가 상승하는 모습을 구름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구름이 어느 지점에 멈추면 그것은 대기순환의 그 지점이 변속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추고 안개가 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구름과 안개라고도 부릅니다. 이렇듯 이도 저도 아닌 모습 때문에 속을 알 수가 없기도 합니다. 얘가 말하면 그래 너 말이 맞다 이러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래 너 말도 맞다 이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가 중간에서 병신같이 애매하니 우주는 무만 보면 답답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니 얜 도대체 뭐냐 라고 여깁니다. 음양의 구분도 모호하고 위치상으로는 보면 양 같으니 개수운동을 짝으로 붙여줍니다. 개는 강력한 음운동으로 더 이상 양운동의 끝에서 놀고 있는 무를 개를 이용해서 유인하여 끌어내립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무가 개에게 사로잡혀 내려옵니다. 정리하면 무는 양운동의 위치에는 있지만 운동성이 극단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니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중립, 중간, 중심, 경청, 비밀간직, 땅, 지탱, 변속 등의 키워드가 됩니다. 여섯 번째, 기는 한자로는 기이고 자신의 몸,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녀요. 무처럼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이번에는 기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무와 기는 음양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음양의 운동성을 거의 억제한 상태로 곧 변속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무는 위치상으로는 양구간에 있으면서 변속을 준비하고 기는 음의 구간에 있으면서 변속을 준비합니다. 즉 무의 양이 더 진행이 될까 싶으면 기가 개입하고 기의 음운동이 더 개입이 될까 싶으면 무가 개입하면서 중앙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까지는 위치상 양구간이면서 중용, 중심, 중립을 지킨 모습이라면 기부터는 음구간이면서 중용, 중심, 중립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는 겉은 중립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서서히 음운동을 시작하며 실속을 차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겉으로는 중립적 입장에서 허허실실이거나 속을 알 수 없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거나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자기 실속을 차리고 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말로 하면 겉과 속이 틀리다거나 속을 알 수가 없는 답답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유사한 일간으로 계일간이 있기도 합니다. 계일간이 냉정한 듯 천진난만하고 온화한 듯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확 단절해내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일간들이 주변에 크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일간은 위치 에너지로 보면 양운동이나 다름이 없는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어느 구간에서 멈춘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보면 구름은 그 안에서 물방울들이 자유낙하를 하고 있죠. 그러니 구름처럼 뿌에도 안으로는 실속을 차리는 음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일간이 허허실실한다고 실속 못 차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기일간이 무슨 생각을 하지? 바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보다 더 실속을 잘 차립니다. 무기일간이 전체적으로 해자축수 운동을 재성으로 잘 못 씁니다. 그런데 기는 더더욱 잘 못 씁니다. 남자도 어지간해서는 교육이나 예술이나 스포츠 계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성은 기일간에서 비서, 지원, 교육 업무 등을 많이 합니다. 누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을 자주 하는데 특히 비서 업무를 오랫동안 하는 여자들을 보면 정말 기일간이 많습니다. 무까지는 사막의 땅, 거친 땅, 성벽처럼 지탱하는 힘이라면 기는 내부적으로 실속을 챙겨가는 땅이니 전원의 농토, 비옥한 땅, 성벽이 아니라 마을이나 집의 담벼락과 같은 친숙하고 인간 친화적인 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토에 농사짓고 사는 겁니다. 양기 가득한 무토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토는 성벽으로 써야죠.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는 기운동이 방향을 못 잡을 때 우주에서는 갑이라는 기운을 보내주어 짝을 짓게 합니다. 종합 정리하면 기는 겉은 중앙, 중립, 중간이지만 내부적으로 음운동이 실행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겉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자기 실속을 굉장히 잘 차려갑니다. 겉은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사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으로는 자기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경은 한자로는 경, 철강석, 원석으로 단단하다, 바꾼다는 의미를 가져요. 바위처럼 굳건한 모양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는 내부적으로 행동이나 실력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경의 단계는 꽃이 수정을 하고 씨방이 생기면서 딱딱한 것이 올라오면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즉 딱딱한 것, 그러니까 만져지는 것, 실체가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성숙되어 가면서 모체에서 분리되기 직전까지의 단계가 경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열매로 구분을 짓는 단계인 것이죠. 경금을 의리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이라는 게 좋은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흐지부지 하지 않고 확실하게 실력 행사를 하는 행위, 나무에서도 확실하게 결과를 만드는 행위, 즉 사적인 이익에 편승하지 않고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확실하게 구분하고 나누는 행위가 됩니다. 그것이 의리입니다. 사적인 것이 개입되면 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사의 구분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실속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 완고해서 주변인들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말이죠. 안으로는 온정도 있으므로 판결은 냉정해도 뒤로는 어루만지는 법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군검경이 되기도 하고, 자바체는 운동선수인 유도선수나 씨름선수, 격투기 선수 등의 스포츠맨이 되기도 합니다. 경은 그 자체로 실속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몰려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체로 금융이고 현금이 되기도 합니다. 1차 금융인 은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딱해서 무기, 금속, 철광석 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경을 잡아채고 거두어들이는 기운이 있으니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파고드는 기운인 을과 짝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을경합급이 됩니다. 따라서 튀어나가는 것을 잘 거두지를 못합니다. 정리하면 경은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종화하는 성품으로 공사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잡아가두는 힘이 강하니 도둑을 잡거나 돈을 쥐는 힘으로 사용하여 권력이나 실속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판별, 판단, 금융, 포섭, 사냥, 포획, 실력 행사, 권력 행사, 의료, 치료, 무기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신은 한자로는 신이며 재련된 금, 맵다, 고생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경과 신은 모두 금의 성질을 가졌는데 누런 황금의 의미보다는 변치 않는 단단함의 의미를 지녀요. 경과 신이 다른 면이 있다면 경은 손대지 않은 날 것, 신은 가공하고 재련된 것이지요. 경에게는 투박함, 신은 세련됨이 있어요. 신의 단계는 결국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별도로 모아 개별 포장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과일을 나무에서 분리시켜서 개별 포장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속이 많고 상품 가치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 자체를 현금으로 보기도 하여 신만 있어도 사주에서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갑부터 시작해서 흘러온 운동 단계는 신운동 단계에서 목적물을 얻게 됩니다. 나무가 싹 터서 줄기가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모체에서 과감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인간의 눈에서는 잔인하다고 볼지는 몰라도 매몰차다고 볼지는 몰라도 냉정하다고 볼지는 몰라도 우주의 눈에서는 그냥 운동 단계일 뿐입니다. 우주는 단지 인과만 있을 뿐이지 선악이나 윤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쁜 꽃 꺾어 부처님께 공양한 여인이 후생에 예쁜 여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만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업보를 얻게 되었다. 는 이야기는 우주는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과의 원리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신단계는 그렇게 실속도 많으면서 냉정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하면 현금, 과일, 실속, 냉정, 잔인, 칼날, 보석 등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정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정확하고 명확한 성품으로 때로는 깐깐하고 예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리 관리가 뛰어나고 나의 가치를 훼손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원래 태생 자체가 그런 것이니 미워하거나 싫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의 가치가 그러한 것이거든요. 신은 모체에서 분리가 된 것이니 더 이상의 훼손이나 가공이 불가합니다. 더 이상의 모친의 보살핌이나 간섭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일주들의 특징이 효자이건 효자가 아니건 모친이 제시하는 방향과 가치관과는 다소 동떨어지는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가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성이 되고 개별 포장에 들어간 완성된 과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뜯어내어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본인의 가치훼손이 나타나니 특징이 없고 엉성한 모습이 됩니다. 정리하면 신 키워드는 보석, 금융, 금전, 정확, 명확, 정밀, 의료, 칼날, 열매, 의료 등이 됩니다. 성정으로는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기에 공사가 분명하고 깐깐하고 예민한 성품이 됩니다. 자기 관리가 매우 뛰어납니다. 자기 몸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친과 분리되려고 하며 가치관과 방향 제시를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은 과일이고 열매이며 계절적으로 수확을 하는 계절의 시기입니다. 수확을 하게 되면 과일상 차려놓고 조상과 신께 감사의 제사를 많이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은 종교와 소통을 하는 시기, 즉 종교소통 글자이기도 합니다. 우주와 통신하고 신과 통신하는 십자가 같지 않나요? 그래서 신은 종교 속성이 되기도 하고 제사 기물이 되기도 하며 술잔이나 그릇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물체들은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임은 한자로는 임, 큰 강물, 바닷물을 의미하고 북방, 간사하다, 아첨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제 하나씩 임단계 운동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빵을 숨기는 것은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것은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를 의미합니다. 안 보인다는 것은 밝음이 아니라 어둠을 의미합니다. 안 보이는 무대의 뒤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우면 불이 꺼진 상태이고 불이 꺼지면 육체적 행위보다는 주로 정신적 행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임 안에 병이 정으로 압축되어 숨은 겁니다. 그래서 임은 따뜻하고 온정이 많습니다. 과육이 썩어서 씨앗만 남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운동적으로 압축이 되어 씨앗이 된 상태입니다. 압축이 되었다는 것은 작은 공간에 무수한 정보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압축이 되었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크지 않고 작은 것이고 작게 되면 동그란 물방울처럼 유일한 속성처럼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압축이 되었고 어두우니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그 모양이 가장 작게 동그랗게 압축이 되었으니 유일성, 독창성,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밥그릇인 식신이 임이거나 지지, 식신의 천간에 임이 붙으면 유일한 식신, 즉 유일하고 독창적인 밥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고 독창성, 개성이 가득한 밥그릇 생업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임은 어둠, 정신활동, 무대 뒤, 해외, 유일, 독창, 개성, 압축, 씨앗, 음흉 등을 의미합니다. 일간이 임인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임일간은 어두우니 빠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한 모습으로 마음은 따뜻하고 온정이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함 독특성으로 인하여 본인 가게에 없는 직업이나 주거 환경을 이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들 서울에 사는데 혼자 제주도에 살고 있거나 다들 의사 집안인데 혼자만 예술인이거나 하는 식으로
외계인처럼 지내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힘은 너무나 어둡고 압축된 모습이므로 우주에서는 이러한 힘을 위해 정이라는 구석구석 집요하게 밝혀내는 운동 단계를 짝꿍으로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정이 만목이 됩니다. 자식은 원래 음양조화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음양조화가 더욱 잘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목은 정이합 운동을 안정화하는데, 이미 너무 음운동으로 기울어지면 갑이 되어 조절하고, 이미 너무 양운동으로 기울어지면 을이 되어 조절하게 됩니다. 천간을 이렇게 운동 단계로 이해를 하니깐 어떤가요? 이쯤 되면 더 이상 갑은 대립목, 을은 화초 이런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지를 이해하고 나면 통변도 쉽고 활용도 무척 쉽게 될 겁니다. 원소를 배우고 오행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지를 배우는 것이고 운동성을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개는 한자로는 개, 시냇물, 심산유곡의 물로 아래에 하늘 천이 펼쳐지는 모양이에요. 인과 개는 모두 수의 성질을 가졌어요. 어떤 그릇에 담는가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유연함과 끝없이 아래로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지는 모두 운동성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 다시 나무의 성장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떨어져서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물기를 머금고 살짝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임해 단계에서 가장 작게 압축되었던 씨앗이 물기를 만나서 살짝 부른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갑운동이 일어날 차례이므로 씨앗의 껍데기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이 모습이 개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임단계에서 엄청난 압력을 일부 해체하거나 서서히 해체하려는 속성을 보이게 되는 개는 부들부들 부드러워지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야 껍질이 찢어지니깐요. 그리고 곧 찢고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되니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와 같습니다. 아직은 어두운 공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찢기 위한 준비운동의 단계이고 겉이 부들부들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이니 대체로 부드럽고 주변에 적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작은 아이처럼 나오기를 준비하니 여기저기에서 환영하고 축하하고자 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 애기 언제 나올까 기다리는 산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대체로 천진난만합니다.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호기심도 많고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보통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싫어도 싫은 티를 잘 내지 않으므로 주변에 적이 별로 없습니다. 때론 이런 모습 때문에 남들은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야무집니다. 얼마나 야무지냐? 바람을 피우더라도 자기 할 도리 다하고 바람 피울 정도로 야무집니다. 그런데 물기를 머금고 부풀어 오른 모습은 항상 습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수분이 되는 것이죠. 수분이 있어야 말라 비틀어진 몸뚱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있어야 윤활유 역할처럼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를 수분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모습은 흡사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원, 지원, 복지, 교육처럼 남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상징하는 글자 천간이 총 10개가 됩니다. 땅을 상징하는 글자 지지는 12개이고요. 이제 지지 12개를 다음 강에서 볼 거예요.